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일리나입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거의 멘붕의 날이었었죠. 어제도 저도 점심 먹고 나서 시황을 보다가 하는데 5%까지 폭락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신고가 상태에서 5%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건 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 얘기였으니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었죠. 문제는 아시겠지만 어제 아마 거의 많은 국민들이 백수호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아직까지 랭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내추럴 엔도텍이 건강 보조식품을 팔면서 가짜 원료, 가짜 백수호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가로 급전직하한 것이 관련된 종목 그리고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가 종가상으로 코스닥 700선은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널뛰기 장세가 단 2시간 만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서 투매를 그만하고 내추럴 엔도텍 개별 기업의 악재 또는 논란으로만 치부하기를 바랍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일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장이 끝날 무렵 LG 디스플레이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바통을 오늘 아침 SK 하이닉스가 이어받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을 기록하면서 선전했는데요. D램가가 안정됐고 낸드 플래시 쪽도 선전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혼돈스러울 때 IT주가 선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뉴욕 외환 증시에서요. N1 환율, 제정 환율이 드디어 900원대를 깼다고 하죠. 오늘 환율 시장, 특별히 엔화 흐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멀리 메리츠존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실 예정이고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는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두 분께 어제 코스닥 급락 어떻게 보셨는지 포함해서 개장 전 체크 포인트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일에 급락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죠. 외국계 자금 한 군데가 좀 투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기폭제는 역시나 코스닥 기업인 내추럴 엔도텍의 이슈를 기폭제로 해서 투매가 좀 많이 쏟아지는 모습들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어제 급락했던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반등을 해줄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 수준, 그러니까 기존 수준까지 올라오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투매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700선을 회복했고, 시장은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700포인트에서부터 720포인트 직전 고점이었죠.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코스닥이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개별 종목, 특히나 실적 시즌도 좀 겹쳐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종목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수익률 괴리감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잘 고르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종목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데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일단 참고로 내추럴 엔도텍은 지금 막 시장 출발했는데 점 한가로 예상대로 안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 아주 짧게 전략 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앞서서 다 정리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자에 대한 이제 급락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진에 대한 확인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자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은 좀 부식시키는 오전장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실적 시즌 들어서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상당히 조금 확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실적 시즌 들어와서는 실적에 대한 관련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장 개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장가 보고 내추럴 엔도텍 하한가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은 다행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모두 다 반등하면서 각각 2150선 그리고 700선 완전히 안착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개장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전체적으로 뭐 장은 어제의 급락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 코스피는 여전히 좀 견고하게 움직였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 견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35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62% 상승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4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63% 정도 상승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두 시장 모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장 초반에는 뭐 어제 어떤 낙폭과대에 의한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오후장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는 여전히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인 거죠. 코스닥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버텨줄지, 어디까지 갈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고, 차라리 지수에 재미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별 접근이 확실히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소폭순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장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유동성이 조금 더 공급된다고 하면 중소형 시장보다는 대형 시장으로 전체적으로 매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코스닥이 안 간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코스닥도 코스닥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시장 지수는 전체적으로 빠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루 만에 바로 반등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약간 더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 오후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하다. 일단 개장가는 양시장 모두 다 어제 종가보다 위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 흐름을 조금 보고요. 윤곽이 조금 잡히면 수급 얘기는 뒤로 얘기를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최영동 멘토님, 오늘 제약 바이오 쪽 어떤지요? 예, 일단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업종, 지금 통신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제약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의료 종밀로 대표될 수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0.42%의 강세 흐름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의약품 같은 경우도 0.05%, 물론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조금 약한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제자의 급락을 뒤로 하고 일단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특징적인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 섬유회복 쪽에서 1.45%의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워낙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된과 동시에 거래대금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1%대 강세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 정유업종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시장에서 좀 화두가 좀 되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일까요? 플러스 0.96%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시장에서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조금 많이 두드러지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그와 연계돼가지고 기계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0.95%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은행업종, 지난주 월요일이죠. 강세 흐름들 보여준 이후에 다소 조금 심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1.33%의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운송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0.80%의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제자에 보여줬던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이 일단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워낙 좋습니다. 어제자의 급락을 일단은 뭐 뒤로 하는 모습들, 플러스 0.58에 대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정보통신이 13.71% 강세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수 흐름들 3.11%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 상당히 좋았죠. 그동안에 이제 약세 흐름들 보여줬던 IT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지수 1.65%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증시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응신료, 담배, 섬유의료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0.9% 상당히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자, 밑으로 넘어가서 오락문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72%의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기기, 컴퓨터 서비스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0.5% 이상의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세 흐름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종이, 목재,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겠죠. 그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매도가 좀 나오지 않나 말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 마이너스 0.2% 약세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서비스 쪽으로 넘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비중 자체는 그렇게 큰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44% 약세 흐름들 이어가고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를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장가도 괜찮고 업종 분위기도 한번 쭉 봤는데 이번엔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은 코스닥에서 도망갔고 개인이 찍히면서 700선을 종가상 방어했었는데요.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7천억이 넘어가면서 19개월 내 최대였었죠.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 기관이 한 274억 정도 현재 순매도 중인데, 일단 외국인의 뭐 매수폭, 기관의 매도폭이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기관의 수급 주체별로 좀 보면 금융투자가 135억 순매도 가장 큰 매도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투신,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연기금도 소폭의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장 들어서 과연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 특성상 이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좀 뱉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순매수 75억, 그리고 외국인 69억 순매도, 기관이 6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주체별로는 투신이 21억 순매수하는 걸 빼고는 전부 다 순매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자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 기관이 순매수 포지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뭐 오늘 선물 계약 초반 계약 규모는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수급에 큰 특징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과연 5장에 얼마만큼 수급 주체별로 매도하는지, 또 매도폭을 늘리는지가 오늘 장 그리고 향후의 코스닥 움직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여전히 어제 수급처럼 개인의 나홀로 순매수만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은 괜찮아요. 자, 이번에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유진투자선물로 갑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외국인들이 7천억 이상 현물 사주면서 어제 원달러가 다시금 1,070원대 가라앉고 말았었는데 오늘은 급등 출발하던데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 미국 주택지표 호조에 따른 밑달러 강세 영향으로 4원 40전 상승한 1,084원의 상승세로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발표된 미 주택지표가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달러와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화가 119.90엔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로화는 ECB 관계자가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터뷰로 인하여 상승세는 제한되었습니다. 엔화 대비 달러 강세 영향으로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하였는데요. 최저가는 1,085원 20전 수준이었고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여도 4원 6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이런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며 다시 1,080원대로 상승 후 엔화의 상승에 따라 차츰 상승폭을 늘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화가 120원대로 근접한 만큼 엔원 환율 하락에 따른 당국의 경계감이 강화되며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900원 선에 가까워지자 전일 단국 스무딩 물량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엔화 상승으로 인한 매수 심리는 자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에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순매수 지속으로 인한 숏포지션 증가로 인해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백수 의혹으로 인하여 코스닥이 한때 5% 넘게 폭락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어제도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여 오늘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대 매도 움직임이 환율 시장에 지속될 것으로도 보여 최근 이어지고 있는 패턴인 엔원 경계로 오전장 상승 후 오후장 반락하는 패턴은 오늘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예상되는 1,080원대 움직임이 예상을 되고 있고요. 1,080원에서 87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흐름 따라 오늘도 역시 강세 출발하고 있긴 한데 원달러가 오후장 들어서 이 상승 압력이 조금 외국인 순매수 규모에 따라 둔화될 가능성, 여전히 패턴으로 오늘 보여질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병화 연구원님 오늘 상승 하락 압력 양쪽 재료 다 분석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첫 번째 타자는 이미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짜 백수호를 써서 건강보조 제품을 만들었다. 일단은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이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주가는 하한가, 팔려고 해도 더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 1분기 호실적이라고 하는데 호실적 폭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 전에 자사주 매입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기관 매물도 아주 세게 나온 바 있었던 LG 디스플레이의 호실적 소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슬금슬금 주가가 오르더니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이 또 들어왔거든요. 곧바로 또 이 힘으로 5만 원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종목 분석 김근호 연구원님이 도와주시죠. 네, 특징은 내추럴 엔도텍 가짜 백수 의혹 이 부분 때문에 이틀 동안 하한가를 갔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받아야겠죠. 조사가 받아야 되는데 기간이 좀 길다. 그럼 한 달 동안 일단 주가는 계속적인 약세를 좀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물리신 분들 계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요. 내용인즉슨 전날에 한국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소 제품 중에 상당수가 가짜 백소를 사용했다라고 밝히면서 급락을 했고요. 대장주가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 이 내추럴 엔도텍 간의 어떤 주장이 굉장히 좀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내추럴 엔도텍이 반박 보도자료를 냈으나 그리고 한국 소비자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봐야겠죠. 결과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주가는 당분간 이 결과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 시즌 대비해서 1분기 좋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9% 증가한 7,439억, 매출액은 25.7% 증가한 7조 233억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분기 영업이익의 어떤 견고함을 좀 재확인하는 이 실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분기와 4분기에 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면서 유자용 회복이 이제 슬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 회복이 지속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목표가들도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일단 32,500원, 33,000원의 돌파. 그리고 사실 저항대가 한 33,000원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34,000원, 35,000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돼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단 33,000원, 하단 3만원의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 혹은 트레이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철저하게 3만원 초반대 가격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SK 하이닉스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7% 늘어난 4조 8천억 수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0% 정도 늘어난 1조 5천억 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고하게 기반을 잡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이 생산업체들, 제조업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율이라든지 가동률인데, 생산성, 수율, 원가절 이 향상이 좀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매출액이 좀 증가한 부분들,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또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실도 좋았고 내실도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역시나 주가 상승 요인 중에 가장 강력한 재료는 실적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47,000원까지 좀 매물대가 있네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가기에는 역시나 돌파돼야 될 게 좀 많다. 그래서 47,000원 돌파 이후에 좀 모양들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5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52,000원 수준, 그리고 직전 고점 51,000원 수준인데 이 수준으로 가기 위해선 아직까지는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약바이오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에 있어서 IT가 수혜를 받는다면 SK 하이닉스도 재차 5만 원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넘어야 할 가격대가 곧
도래합니다. 하이닉스는 47,000원대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LG 디스플레이는 34,500원대를 넘을 수 있을지 확인 매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비은행 부분에서 아주 장사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느덧 주가는 3월 고점까지 바닥권에서 빠르게 반등을 해 있네요. 그리고 KG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의 합병 안 한다 소식이 어제 또 하필 백수호국 논란을 일으킨 어제 급락장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급락하고 끝이 났었는데 오늘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같이 무서운 장에서 바이로메드는 임상 3상 승인 소식 때문에 나홀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오늘까지 아주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은 최영동 멘토님께서 분석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KG 이니시스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시장에 대한 분기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의 상승 모멘텀들이 발생이 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그의 일환으로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화두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어제 장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합병에 대한 내용들이 좀 무산이 됨으로 인해서 차익성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실명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과 더불어서 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아쉬움을 좀 감출 수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세가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을 가지고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1%,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한 3%대의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라고 되면 시장에 대한 뭐 약세 흐름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그 이하로 빠지는 구간들이 아니고 일정 수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만큼만 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KG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적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정 수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시장의 체결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모바일 페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한 이제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뭐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오늘자 같은 경우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1선에서 일단은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그렇다고 되면은 여전히 KG 모빌리언스와 KG 이니시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국내 상에서의 이제 사업적 지위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유효성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21선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페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잔존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이제 뉴스와 호재거리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는 21선만 안 깨면 재료나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상태다라고 하셨고, 신한지주와 바이로메드.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한지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도 뭐 전반적인 이제 업종별 지수를 네.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오늘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신한지주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우월적인 지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예대 마진 자체가 조금 약화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2월달, 3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 속을 좀 돌파하는 갭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봉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네. 여전히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실적주 플러스 저평가주들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직전 고점입니다. 2월달, 3월달에 대한 직전 고점 34,000원대에 지금 돌파가 일단은 시급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4,000원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 강한 흐름들이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7,000원과 48,000원대까지의 눈높이를 높여볼 수 있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박스권 좀 뚫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따라 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통상적으로 작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대형주들, 특히 이제 업황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리바운딩이 되는 모습들, 쉽게 말씀드려서 저항 라인 자체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눌림목 구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네. 해보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바이로메드 한번 볼까요? 최근에 뭐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간 급등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 중인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 승인을 얻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어제자 사실은 급락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은데요. 어제 상한가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어제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상한가를 좀 네.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5.80%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은 호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경우들,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바이로메드가 현재 어제자에 발표를 했었던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안감들, 그러니까 어제자의 급락에 따른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매수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 돼버리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한 가능성들은 일단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를 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뭐 투자 의견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 여부에 대한 움직임들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매매 바이로메드 일단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N게임, 게임주 얘기가 최근에 조금 거론이 되고 있죠. 그 어떤 시작점은 웹젠이 분위기를 만들지 않나 싶은데 뮤 오리진 기대감에 연일 올랐던 웹젠이 있었다면 오늘은 M게임이란 종목이 곧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중국의 신작 모멘텀, 흥행을 칠 거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보고요. SKC도 1분기 어닝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신고가, 올 들어 주가가 벌써 50% 올랐네요. 한섬도 자회사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M게임, SKC 먼저 살펴주시겠어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M게임 같은 경우에 역시나 중국 출시 기대감인데요. 신작 게임이죠. 중국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 이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승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열혈광호2, 열혈광호 웹 버전 그리고 프린세스 메이커 이 시작들이 모두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특히 열혈광호2의 경우 지난 2월에 오픈 베타 테스트를 했었죠. OBT 당시에 서버가 몇 차례 다운되는 등 이제 중국 유저들의 관심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받았고요. 열혈광호 1 이상의 어떤 흥행에 대한 예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N게임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와는 좀 다르게 중국은 웹게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열혈광호 웹 버전 출시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 기대감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뭐 500억 이상 영업이익 또한 160억 수준 급증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출시 신작의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지난 1월에 이 나이트 온라인이 미국 터키 지역에서 신규 서버를 오픈을 했죠. 이후에 이제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그리고 영웅 기원 역시 꾸준한 매출 M게임의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떤 이 라인업들 게임 라인업들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적으로 돈을 벌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술적으로 일단 오늘 뭐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7,000원을 지지선으로 안착을 시킨 이후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7,000원을 안착시키지 못하면 조금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상한가 갔는데 뭐 내일 갭상승을 하더라도 한 7,200원 수준에서 지지가 되고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직전 고점 8,000원 수준인데 그 이상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움직일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SK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인데 국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뭐 부진하고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 가운데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보이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맞죠. 최근 시장 컨센서스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아졌죠. 근데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가 나왔고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렇다면
이 원타임이냐? 그렇지 않다. 일회성이 아니다. 결국에는 2분기도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보유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차익 신호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고 전체적으로 뭐 충분히 실적의 어떤 뒷받침 속에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섬 같은 경우에는 한섬 P&D 지분 매각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보유 소유 지분이 한섬 P&D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 지분 중에 31.8%에 해당하는 한 229만 5,560주 이거를 정재봉 한섬 부회장에게 매각했다 전에 공시를 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800억 정도 되고요. 매각 이후에 소유 지분 남은 게 34.4%인데 2분기부터 한섬 P&D가 한섬의 연결 종속회사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한섬 P&D가 어떤 회사냐면 부동산 임대 그리고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섬이 영위하는 사업과는 좀 무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손실을 좀 내고 있었던 회사. 그래서 저수익 자산의 어떤 매각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섬이 주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주가는 당분간은 좀 최근에 박스권 흐름인데 35,000원에서 33,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뭐 35,000원을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35,000원 안착시켜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리게 되나요? 오늘 코스피도 215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곧바로 충격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지금 바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개장가는 괜찮았는데 개장 후 30분 정도가 흐른 9시 28분 현재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700선을 깼고요. 현재 2%로 낙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 먹고 나서 딱 2%부터 봤는데 5%까지 내려갔는데 몇 분이 안 걸렸습니다. 자, 돌발 종목 이제 거의 다 봤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아마 증권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피곤하겠다 싶으실 텐데 개인 분들은 정말 아마 아주 힘든 그런 장세를 겪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 거의 물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김근혜 연구원님 현재 코스닥이 지금 재차 급락하는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전체적으로 뭐 투매가 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뭐 큰 물량은 아닌데 일단 시장 가격 대비해서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매도폭이 얼마만큼 커지느냐 문제인데 어제의 여파가 좀 오늘까지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어제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뭐 당분간은 좀 약세장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은 당분간 약세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뭐 확 밀진 않을 것이다.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일단 당분간 하향 박스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의 낙폭이 좀 커지는 부분이 좀 투매로 연결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제도 투매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래 내가 안 팔고 잘 쥐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정말 손빠른 트레이더들은 어제 밑에서 사서 또 수익을 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영동 멘토님 현재 재차 빠지고 있는 코스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예, 일단은 마이너스 2.46% 일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러다가 또 올라올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5%대 약세 흐름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한 10분 사이에 지금 이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진에 대한 움직임들 좀 잘 지켜보셔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지켜내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제가 사실 많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반등을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반등이 없이 그냥 쭉 계속 빠졌다면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좀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괜찮았다가 한 30분서부터 다시 급격하게 꺾이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수급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코스닥 쪽에서의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46억 정도의 매도세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자의 시작의 하락 요인을 촉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내추럴 엔더텍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하한가에서 풀리는 모습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점화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은 어찌됐든지 간에 가장 현명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여쭤봅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오늘 또 반등을 보고 나 그냥 팔아버릴 거야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투매가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금 2%대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우라고 현실적으로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김근호 연구원님, 사실 잘 가다가 첫 하한가는 따라서 팔아야 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680선, 코스닥 선으로는 680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별로 고민 없으시죠. 대형주는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인데, 충격이 한 번 더는 올 수 있을 것이다. 680선 정도. 근데 그 밑으로는 빠지기 힘들지 않을 건데, 680선 깨면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에라도 좀 반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이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이 코스피 쪽 보면 IT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더 올랐던 종목들의 충격들이 이런 장에서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많으신 분들은 좀 비중 축소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그리고 680이 마지노선이다. 한데 그 마지노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차 낙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네요. 690선까지 1.6% 낙폭으로 제한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최영동 멘토님도 역시 많이 오른 제약바이오는 일단 좀 비중을 줄고 약간 팔아야 된다 쪽의 의견이신지, 확실히 이제와 돌아보니 대형주 할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영동 멘토님. 예, 일단은 뭐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후회는 늦었다고 보시면 갖고 좋을 것 계시는 같고요. 분들 어떻게? 예, 일단은 뭐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끝장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지만, 일단은 뭐 시세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진행됐었던 상승 흐름들을 타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익은 뭐 어마어마하게 났었 구간이지 않았나. 근데 그분들이 또 다 정리하는 바람에 더 빠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군을 매도하라라는 말씀 좀 드리기에는 사실은 뭐 시장의 투매 역할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언급들은 좀 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는 건 아니죠? 지금 사는 구간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적어도 양봉 하나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음봉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자 같은 경우는 급락면에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제약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세는 일단은 가담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손절매 자체는 어떻게 뭐 말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구간이겠지만 뭐 수익이 크게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량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약세 흐름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반등 흐름들 마이너스 1.27%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을 씹어야 되는 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IT 종목군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코스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에서는 저는 굉장히 걱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이라든지 제약업종군이 아니고 다른 업종군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매를 해야 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확연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펀드 환매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에 대한 이제 저가 흐름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분들은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화학주라든지 조선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사이드로 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001을 좀 보시게 되면 5일선을 이탈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5일선을 깨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월달 중순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3월달 초순을 보시게 되면 5일선과 21선이 상당히 좀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을 겪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들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한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강한 그렇습니다. 면모를.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이라는 게 인덱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두 종목이 빠진다고 해서 한두 종목이 다 같이 빠지는 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수익이 그렇죠. 어차피 났으니까 그렇죠. IT 쪽으로 사도 괜찮겠네요. 일단은 뭐 IT 종목군도 IT 종목군이겠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중공업 쪽에 대한 움직임들, 실적에 대한 개선세들 상당히 좀 많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의 대안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201로 넘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마이너스 0.72% 상당히 좀 강화되는 다행이에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은 일단은 뭐 21세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장이 이런 모습들을 끝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음봉이 3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의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내일자에 과연 음봉으로 전환될 것이냐 양봉으로 전환될 것이냐라는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김근호 연구원님한테 오늘 또 한 번의 출렁임을 만든 외국인의 코스닥에 대한 투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외국인들의 코스닥 전체의 투매로 이어지지 않나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내추럴 엔도텍은 뭐 모멘텀도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호주, 성장주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게 기폭제가 된 것 같고요. 네. 가장 근간은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었기 때문에 투매들이 좀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매물들은 뭐 그렇게 다 정리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들은 더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한 번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 파절로 나오느냐 이 부분의 차이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만큼 정도의 파급력은 분명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꼭 굳이 뭐 내추럴 엔도텍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기폭제 역할을 한 건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틀 연속 장중 긴 밑꼬리를 어제 오후장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수습할 시간도 없이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급락을 한번 무섭게 주는 코스닥.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좀 차분하게 냉정을 되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점에서 아주 헐값에 내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재차 장중에 급락하는 코스닥 분석에 도움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투심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인 걸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멋지게 출발하는 척하고 다시 한번 2%대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어제 한 2시간의 드라마를 쓰고도 모자라 오늘 30분의 속편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사의 목소리는요, 오늘 속편 드라마가 나오기 전 인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오늘 개장할 즈음에 저희가 이 메모를 받아서 정리해 본 것이었는데요. 어저께 산 종목이 있다면 일부 차익 실현 좀 하자. 어제 저점에 사서 수익을 봤다면 팔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때다. 정말 공감합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코스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는데 이럴수록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대형주에 주목하자. 그러니까요. 근데 현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문제가 되겠죠. 김현겸 팀장님은요. IT 장비 섹터에 관심을 갖자. 그렇습니다. 오늘 IT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이 메모는 개장 전에 받은 것입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코스닥은 오늘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듯한데 역시 포트폴리오의 거래소 종목이 반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기인 것 같다. 의견 역시 나왔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는 이때 IT 종목이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아침이기도 한데요. IT 장비주에 주목하자 의견을 주셨던 김현겸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용산지점으로 가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재차 코스닥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개별 그런 이슈가 발생하면서 하한가로 간 이후에 일제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역시 오전 중에 이런 모습이 재차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급락 시점에서는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용을 사신 분들은 이제 신용 담보 부족이 걸릴 수 있는 이런 영향이 어제 오늘 아침 이틀 연속 발생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물량이 어떻게 보면 투매 형식의 물량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두 번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요한 점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매수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한 줄 코멘트를 남겨드릴 때 지난주부터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대형주 비중을 늘리자라는 언급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1분기 대형주들의 실적이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가 장후 7천억 원이 넘는 사상 분기별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실적 발표를 했고요. LG화학 등등 최근에 나오는 대형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이런 상황.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동성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코스닥은 유동성장이 맞다고 보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은 펀더멘탈 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기관들은 지금 좀 뒤늦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코스닥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 좀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형주의 이제 비중을 조금 실는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보다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IT 장비 주식, 이 IT 장비는 LCD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중국 BOE에서 이런 LCD 10.5 세대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한 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런 데 있어서 대응을 LG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언급. 이런 언급들은 어떻게 보면 장비 주식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장비 주식에 관심을 갖자. 또한 오늘 삼성 평택 공장이 지금 현재 15조 원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10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라는 기사가 오늘 또 나왔는데요. 이렇듯 반도체, 그다음에 LCD 보통 같이 하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기관 수급이 받쳐주면서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소형 섹터는 아무래도 IT 장비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확대 분위기까지 또 실적이 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IT가 답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중소형주 비중은 줄여놓자 하는 상황에서 현금을 IT에 쓰자 하셨습니다. LCD와 반도체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예를 들어 하이비전 시스템도 좋아 보인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닥이 어제도 장중 변동폭이 한 45포인트. 근데 오늘도 거의 한 20포인트. 지금 다시 제자리로 거의 찾아왔습니다. 698선. 오늘도 한번 쑥 밑골을 달았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자리를 다시 코스닥이 거의 되찾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선물 시장의 맥점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오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하지만 어제 사실 코스닥에 휘둘림이 없었다라면 더 강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270선을 완전히 넘어 272대까지 어제 오전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어때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14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873억 순 매수 중입니다. 기관 821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량 살펴보면 개인 975계약 순 매수, 외국인 1307계약 순 매도, 기관 335계약 순 매수 중이고 옵션 물량은 개인 콜옵션 155계약 순 매수, 풋옵션 3865계약 순 매수, 외국인 콜옵션 1594계약 순 매수, 풋옵션 2454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콜옵션 1116계약 순 매도,
옵션 6,841개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은 기관은 뭐 특별한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지금 상방적으로 약간만 이제 열어놓은 상태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위아래로 좀 크게 흔들어주는 모습 어제부터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270을 어제 좀 강하게 돌파해준 이후에 오후에 상승분만큼의 하락을 급작스럽게 보여줬던 날이었는데, 이로써 상하방 모두 변동폭이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상승 1차 저항선이 272, 상승 2차 저항선이 274.60, 하단 1차 지지선이 269, 하단 2차 지지선이 267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 일단 272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오후까지 쭉 버텨준 이후에 갑작스러운 좀 급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하방으로 강하게 좀 상승분만큼을 다 토해내면서 하방으로 급락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던 날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 이후에 하방으로 좀 잠시 내려왔는 이후에 270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늘어난 변동폭 때문에 267에서 272까지 크게 좀 휘저음이 요동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에 270 지지가 확실히 확인이 되면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269.50 가격을 무너뜨리면 그때부터는 매도로 대응하되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순간적인 반등 반락 움직임에 유의하시며 비교적 짧게 포지셔닝을 하시는 게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오후장 이후에 270 가격을 지켜주며 종가를 마무리하면 내일 이후부터는 다시금 상방 연세가 유력해지므로 오늘 종가가 270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오늘 가격 자체가 어제 변동폭 내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움직임 폭이 좀 작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변동폭 자체는 좀 작을 텐데 오늘 만약 종가가 270선을 지키면 다시 한번 상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유력시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맥점 짚어봤는데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발 변동성 확대 시장이 코스닥에 이틀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707선에서 가볍게 출발하는 모습. 어제 여진은 어제 여진으로만 끝나는구나 했었는데 여진이 오늘 아침 개장 후 30분 전후에서 또 한 번 왔었죠. 2차 여진. 근데 685선까지 밀렸던 코스닥이 지금은 695선까지 낙폭을 1% 정도로 좁히곤 있습니다. 아까 2% 넘게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좁혀졌다가 이게 또 다시 커진 거거든요. 오늘 끝까지 코스닥 시장에 눈을 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대형주에 가서 매매 포트폴리오 비중 좀 실으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그건 지나간 얘기가 되겠고요.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변동성이 큰 장에서 잘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